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몰입하는 조직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꿔줘야 합니다. 행동이라는 건 억지로 시킨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조직에서 몰입도 마찬가지인데요. 약속과 제도를 활용해서 구성원들이 몰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만들고 지시 및 보고를 할 때는 왜,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반드시 포함하며 문제는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쌍방향 회의만을 하고 회의의 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바로 자세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성원 간의 생각의 다름이 갈등을 빚습니다. 협업하는 상황에서 자료를 넘기는 쪽은 데이터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넘겨주는 것이 배려라고 여기는 반면, 자료를 받는 쪽은 자신이 자료를 검토하고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빨리 넘겨주는 것을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전에 워크웨이, 즉 일하는 방식을 정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물론 어쩌다 한번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성원들이 가장 빈번하게 처하게 되는 상황, 그래서 갈등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찾고 그때 서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공통된 방식을 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워크웨이가 필요한 사항은 회의, 지시 보고, 협업, 피드백, 평가, 목표 수립 등이 있는데요. 이런 효과적인 워크웨이를 만드는 방법은 금기를 정하고 숫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집중 근무 시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근무 시간 제도라는 건 특정 시간에는 질문도 업무 요청도 회의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이 몰입도가 올라가고 전환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누가 방해를 안 하니까 몰입도도 올라가고, 전환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완전히 다른 일로 넘어갈 때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회의를 하다가 본인이 해야 하는 일로 넘어갈 때는 다시 집중하기 위해 시간이라든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런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중 근무 시간 제도는 질문, 지시, 업무 요청, 회의 등을 하기에 앞서 생각하도록 만드는데요. 이러면은 이런 요청들의 빈도는 줄어들고 또 품질은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이라든지 지시라든지 업무 요청이라든지 회의 같은 거를 할 때 이게 굳이 필요할까 싶은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집중 근무 시간 제도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품질도 올라가면서 좀 더 조직이 몰입하게 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시 및 보고인데요. 리더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들고 오는 거를 못 본다 라고 하고, 부서원들은 항상 하라는 대로 해갔는데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혼만 낸다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항상 지시 및 보고 또는 업무 할당 및 공유를 할 때는 왜, 언제까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 건지 포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즉각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사는 더 잘 알고 쓸 수 있는 어떤 캐파라든지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해결책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즉각 상사에게 보고하는 것 좋습니다. 다만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간단히 들고 가서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일은 사실 고민도 안 해보고 나한테 일을 떠넘기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도 이렇게 하면 비효율적으로 한 사람만 또는 특정 상사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부하 직원 입장에서도 일의 실력이 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올바른 회의 방법입니다. 일단 올바른 회의를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쌍방향일 때만 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 정보 전달만이 아닌 의견 교환이 필요한 안건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메일이나 사내 공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좋은 회의를 하기 위해선 정한 시간, 장소에서는 하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몽상가의 방인데요. 흔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가능한 모든 것을 상상하는 회의 시간을 첫 번째로 가집니다. 다음으로는 현실가의 방,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회의를 가집니다. 여기선 될 법한 아이디어를 골라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비평가의 방, 실행 아이템을 결정하는 회의를 합니다. 이때 무조건 트집을 잡으면서 가장 나은 거 하나를 고르는 회의를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정규칙을 도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는 규칙이 늘어나서 부담감만 커졌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수혜자는 결국 자신들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하겠죠. 다음으로는 지속 여부에 대한 불신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인사공과에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교정 규칙 사실 실제로 도입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회의 자리에서 바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회의는 꼭 쌍방향일 때만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시라든지 보고 사항에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일방향인 경우에도 꼭 육성으로 전해야겠다고 하시는 구성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조직의 경우에는 사내벤처팀이라 수평적인 조직 구조고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회의를 굳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라는 것은 쌍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뭐 물론 무게감 같은 걸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회의 시간에 그런 부분을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30분 동안 10명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한다면 300분을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하면 5시간이죠. 5시간 동안에 맨파워를 날리는 것과 무게감을 주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저울질해 보면 사실 회의를 하지 않는 게 더 낫죠.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내 공지를 한다고 해서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내 공지라든지 이런 공문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때 오피셜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다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그 부분까지는 설득시키지 못했고 그 부분까지는 허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100% 설득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교전 규칙을 나름대로 정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설득까지는 해야겠죠. 때문에 이런 설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좀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또는 긍정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납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제가 한번 설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대생의 비결은 밥그릇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이었고, 영화관의 팝콘통 크기를 크게 주든 작게 주든 관객의 대부분 소비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생각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물론 과거 형식은 변화에 따라 삐거덕거리는 부분을 필연적으로 내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문의 넓이 표준이 가로 60cm였지만 오늘날에는 80cm이고, 자동차의 대형화에 따라 도로의 넓이는 상대적으로 좁아졌으며, 주방의 싱크대는 한국인의 평균 시장이 커짐에 따라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바꾸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난 원숭이 실험이 있습니다. 원숭이 우리의 천장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원숭이들이 줄을 타고 오를 때마다 찬물을 뿌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줄을 타고 오르는 원숭이들이 줄어들었고, 마침내 어느 원숭이도 줄을 타지 않게 되었죠. 이후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원숭이를 무리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연히 바나나를 먹기 위해 줄에 올랐으나 우리 안에 고참 원숭이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실험자는 그럴 때마다 원숭이들을 한 마리씩 교체했고, 마침내 직접 찬물 세례를 받은 원숭이는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여기서부터 일어납니다. 직접 찬물 세례를 받은 경험을 가진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는데 어떤 원숭이도 바나나를 따먹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면서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는 따먹으면 안 되는 대상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 형식이 정해지면 또는 습관이 정해지면은 이를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변화를 원한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나는 또는 우리 조직은 어떤 형식과 습관에 지배되고 있는지, 또 내 삶의 가치와 방향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지금도 바람직한 것인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침반 없이 정처 없이 밀려다니는 조각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피터 드러커의 조언을 떠올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형식을 만들어가면 작은 노력으로 변화가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가치에 대한 우수사원의 시상, 강조하고 싶은 정책과 문화의 포스터 부착 등은 조직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런 게 없이 구전만으로 강조될 경우 사람마다 다른 소리를 하는 현상을 금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교정 규칙을 정할 때도 반드시 이게 본인들에게 수혜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또한 가능하다면은 안의 시스템도 이런 가치를 반영할 수 있게끔 바꿔주시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용적인 활동은 원하는 일을 가장 적은 투자로 만들어내는 시스템 설계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환경을 구축하면 변화는 생각보다 쉽게 취해야 됩니다. 처음엔 걷기도 어려워 기어다니지만 걷고 뛰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알게 되면 어떤 아기도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형식은 실용의 결정체이고 실용은 형식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집중 근무 시간 제도라든지 지시 및 보고에 대한 사항, 회의 시 반드시 쌍방향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는 본인이 더 편해집니다. 본인이 할 일이 더 줄어들고 더 몰입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식을 만드는 것이 비실용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형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올바른 형식은 결국 가장 좋은 결과를 내서 내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